추석이 다가오면서 정혜 씨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던 명절이었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 승우와 둘째 아들 민재는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도 집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막내딸 혜지는 건강 문제로 먼 거리를 오기 힘들어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혜 씨는 자식들이 올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대감을 안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빚고 전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첫째 승우는 바쁘다며 연락 한 통조차 없었고, 둘째 민재는 명절 전날에야 전화를 걸어와 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도 있어서 내년에 뵐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도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핑계가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자식들이 해마다 명절에 오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반면 옆집은 달랐습니다. 정혜 씨는 아침부터 옆집 창식 씨의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명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려오는 자식들과 부모가 함께 웃으며 명절 인사를 나누는 광경이 정혜 씨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을 둔 게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녁을 물린 후 정혜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낮에는 어딜 다녀오셨어요?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딜 가긴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정혜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남편은 담배를 꺼내 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무슨 날이요? 그날이 그날이지. 정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에요. 옆집 창식 씨 자식들은 벌써 다 와서 시끌벅적하네요. 우리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더 깊게 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혜 씨는 혼자서 부엌을 정리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들을 기다리며 매번 애를 쓰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애써 강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 추석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이 집 저 집에 들락거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정혜 씨는 남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에도 남편은 없었고 이곳저곳 남편을 찾아다니던 중 광에서 낯선 보따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보따리를 열어보니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들어있었습니다. 큰아들 승우의 관절염을 걱정한 남편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보따리에는 참기름과 민들레 뿌리가 들어있었는데 둘째 아들 민재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챙긴 것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혹시나 올까봐 그들의 건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나가보니 남편은 장승배기 앞에 앉아 멍하니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초췌한 모습으로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을 본 정희 씨는 그의 곁에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청승 떨지 말고 집에 가요.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오늘도 안 올 게 뻔한데 뭘 그리 기다려요. 남편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혜 씨와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으려던 순간 마당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목소리는 막내딸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사위와 함께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는 깜짝 놀라 딸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석이라 아버지 좋아하시는 쑥버무리 떡을 해왔어요. 그 말을 들은 정혜 씨는 딸이 가져온 따끈한 떡을 받아들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몸이 불편한 딸이 사위와 함께 추석을 맞춰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위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이 어제부터 난리셨어요. 아버지 드릴 떡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새벽부터 쑥을 뜯으러 다니셨어요. 그 말에 정혜 씨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딸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혜진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효심이 깊었습니다. 정혜 씨와 남편은 혜진이 가져온 떡을 먹으며 속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만 기대를 걸었고 딸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새삼 미안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한참을 머무른 후 먼 길을 떠나기 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제 가볼게요. 몸 건강히 잘 계세요. 정혜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걸로도 엄마는 충분해. 혜진은 눈물 맺힌 얼굴로 웃으며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조용해진 집에서 정혜 씨와 남편은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그날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딸과 함께한 짧은 시간을 떠올리며 따스한 추억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남편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아들들에게만 기대어 왔던 자신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지만 막내딸 혜진은 부모를 위해 진심을 다해 찾아와 주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도 부부는 혜진과 사위가 찾아와 준 그날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지만 혜진이 보여준 작은 정성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고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부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